오늘 진도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줄여서 직방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직선의 방정식은 99% 정도는 1차 함수와 똑같습니다. 근데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두 친구가 있어요. 그 두 친구 때문에 굳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조금 더 넓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 형태의 이야기로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큰 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1차 함수는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직선의 방정식 중에 1차 함수가 아닌 친구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차 함수가 아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차 함수 이야기랑 섞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정식이 뭐죠? 방정식이 뭔가요? 뭘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요? 는영? 절반은 맞아요. 신소희 씨? 뭐 보고 있습니까? 여길 봐요, 여기. 관심이 고픕니다. 방정식은 두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정식 첫 번째, 미지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 방정식입니다. 미지수랑 등호 있죠?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몇 개인 방정식? 두 개인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것도 어쨌든 미지수가 있으니까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친구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얘나 같은 거예요. 맞죠? 2항에서 정리만 했을 뿐이지 같습니다. 근데 우리 y는 이런 꼴로 정리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불렀죠? 함수. 1차 함수잖아요. 그죠? 사실 함수도 넓은 의미로 보면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여기서의 역할은 뭐죠? 학생이죠? 근데 집에 가면 역할이 뭐예요? 자식이죠?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함수나 방정식이나 사실은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친구 또는 이런 친구처럼 등호랑 미지수만 있으면 모두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 식인데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고요? 직선 모양을 띠고 있다고요. 직선 모양을 띠고 있어서 X축, Y축이 있을 때 이거 직선이죠. 1차 함수입니다. 맞죠? 이거 직선이죠. 1차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친구야. 이거 1차 함수 아닙니다. 1차 함수 아니에요. 근데 직선인가요? 직선 아닌가요? 직선이죠. 이건 1차 함수가 맞고 이건 1차 함수가 맞지만 이건 1차 함수가 아닌데 직선이라고. 또는요. 이렇게 생긴 친구 있어요. 이것도 1차 함수 아닙니다. 이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 1차 함수 아니에요. 근데 직선인가요? 직선 아닌가요? 직선이죠. 1차 함수가 아니지만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큰 틀 중에 대부분은 1차 함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까지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식을 정리해서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1차 함수랑 연결을 짓는다면 식을 정리해서 y는 꼴로 만드는 거예요. y는 꼴로 만들어 볼게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요. y는 꼴로 만들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뭔 짓을 한 거죠? 위에서 아래로 넘어올 때 무슨 짓 했어요? 양변을 b로 나눴죠. 중등에선 안 다루는데 고등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누는 식이나 값은 뭐가 아니어야지만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닐 때.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전제 조건은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b가 0이 아니고요. 만약에 x가 사라진다면, 즉 이거의 개수가 0이라면 우린 1차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x에 대한 1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b도 0이 아니고 동시에 a도 0이 아니어야지만 무엇이 되는 거예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알 수 있겠네요. 이 형태에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어떤 알 수 없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소희씨 몰래 자지 말고요. 한 번 더 걸리면 일어날 거예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자는 거죠. 눈을 깜빡해야지 안 자는 거예요. 눈을 깜빡하면 자는 겁니다. 자, 그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1차 함수인데 만약에 a가 0인 거예요. 근데 b는 0이 아닙니다. 그럼 a가 특정값이 돼버렸죠?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0 곱하기 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죠. 그럼 이거 by는 마이너스 c고 b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상관없네요.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분의 c죠. x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어오는 값이 없어요. 사실은 0x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결과물이 무조건 뭐라고요? 마이너스 b분의 c죠. 이런 친구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요. x값이 얼마가 들어오든 y값이 늘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상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즉 우변이 무엇이라고요? x가 없는 상수 구조를 띠고 있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어요. 누구요? x축이요.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x축 위의 점들은 x좌표는 모두 다릅니다. 근데 y좌표 모두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x좌표는 모두 다르지만 y좌표는 0이다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x축의 또 다른 이름이 식으로 표현한 게 y는 0인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 직선이에요? 직선 아니에요? 직선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1차 함수는 아니지만. 됐죠? 그럼 이번엔 a가 0이 아닌데 b가 0인 거예요. 그럼 이게 0이 되면서 사라지죠? a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되고요. 됐죠? 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적을까요? ax 플러스 0y 더하기 c는 0이 되고요.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c.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 나눠도 됩니다.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그럼 이거 뭐예요? y값은 없고 x값이 이런 친구들만 모아놓자는 거예요. x값이 이런 친구들만 모아놓은 그래프는 누구냐면 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x값 1, x값 1, x값 1, x값 1 이런 식으로 모두 x값이 똑같은 친구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건 나중에 배우지만 함수도 아닙니다. 이 친구는 상수함수라고 불리는 얘는 함수 아니에요. 아예. 왜인지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친구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를 그린 게 있어요. 이거죠. y축입니다. y축. y축이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 위에 있는 모든 x값은 0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식에서 xy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하나 0일 때 했으면 네 번째가 하고 싶지 않나요? 하나 0일 때, 둘 다 0이 아닐 때 했으면 마지막은 a도 0이고 미쳤나봐. a도 0이고 b도 0인 순간에 대해서 다루면 0x 더하기 0y 더하기 c는 0이죠.
그럼 사라지네요. C는 0이에요. 아, 이건 안 돼요.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요? 미지수가 없잖아요. XY가 없잖아요. 미지수랑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호만 있잖아요. 미지수가 없으니까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루는 건 뭐라고요? 이 세 개라고요. 그럼 A가 0인 게 특수예요? 0이 아닌 게 특수예요? 0인 게 특수하죠. 되게 많은 숫자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하는 게 특수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선택하는 게 특수합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게 특수하죠.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특수하고 이게 뭐라고요? 일반적이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이야기야. 이 친구 두 개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설명해도 되냐면 설명 방법 자체는 여러 개예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Y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럼 얘도요. 뭐예요? X축의 수직인 직선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설명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하나, 둘, 그리고 1차 함수.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두 직선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두 번째 이야기도 해보죠. 기울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수직을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변화량. 뭐랑 유사해요? 피타고라스랑 유사하죠. y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변화량이니까 누구에서 누가 빠졌나가 중요합니다. 제곱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피타고라스 할 땐 제곱할 거니까 누구에서 누굴 빼느냐가 하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화가 이쪽으로 가면 늘어나는 건데 이쪽으로 가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양이냐 음이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기준은 아무거나 잡으셔도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의 x1에서 x2를 빼시면 돼요. 이게 x의 변화량 델타 x가 될 겁니다. 그럼 기준이 얘라고 그랬죠? 이 친구의 y 좌표에서 이 친구의 y 좌표를 빼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y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쓴 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이 친구의 분모 분자의 음수배한 것뿐입니다. 기준을 잡아서 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뭘 구한 거예요?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얘를 하나만 들어서요. y는 2x라는 친구가 있어요. y는 2x라는 친구는 늘 지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0,0을 지나죠. y는 3x여도 늘 0,0을 지납니다. y는 5x여도 y는 마이너스 2x여도 늘 0,0을 지나요. 맞죠? y는 ax 형태는 y는 mx 형태는 늘 0,0을 지납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가 y는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기울기가 2인데 그 친구가 지나는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1,7을 지난대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하면 1,7을 지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기울기는 그대로인 상태인데 똑같으니까 얘를 좌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1,7을 지나게 할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1,2가 이동해서 1,7로 가도 됩니다. 그죠? 아니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이동해서 저기로 가도 돼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늘 어디? 0,0을 지나죠. 일반화를 위해서 이 0,0이 1,7로 간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친구는 어차피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저쪽으로 가든 같은 그래프가 돼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0,0이 1,7로 옮기려면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한 겁니까?
0,0, 1,7로 가려면. X축으로 1칸, Y축으로 7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0,0, 1,7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이건 기울기가 2인 직선이 X축으로 1,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의미는 같은 거예요. 다른 점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기울기만 있는 친구는 늘 0,0을 지나니까 0,0을 옮긴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겁니다. 됐죠? 그럼 기울기가 2인 친구 식이 뭐라고요? Y는 2X라고요. 근데 X축으로 1,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이거 외우자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1.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하면 Y자리에 Y-7을 넣자고 했죠. 왜인지는 빼고 외우자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식에 X의 이짓, Y의 이짓을 할 거예요. 그러면 Y-7은 2 괄호치고 X-1이 되죠. 함수니까 Y는 꼴로 정리할 겁니다. Y는 2 괄호치고 X-1 더하기 7이에요. 요 1 어디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거죠. 요 7 어디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거죠. 사실은 뭐예요? 평행이동의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일반화해서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P, Q인 친구는 원래 기울기 M인 친구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인 거고 그걸 정리하면 Y는 기울기 M의 X-P 더하기 Q가 되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나오면 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셔야 되고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네요. 기울기를 구하려면 2점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2점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기울기랑 한 점을 안다 말고요. 어떤 점과 A, B랑 어떤 점 P, Q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2점 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이 내용만으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는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상관없습니다. A-P분의 B-Q가 돼요. 기울기 나왔네요. 그럼 지나는 점 하나 있으면 되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지나는 점은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하면 Y는 기울기 적습니다. 앞에 기울기 적는다고요. A-P분의 B-Q. 기울기예요. X-P 더하기 Q라고 적으시면 되겠다. 결국 오는 게 뭐라고요? 기울기와 한 점만 있으면 된다. 어떤 개념을 써서요? 평행이동의 개념을 써서요. 됐죠? 문제풀이 하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 거 있어서 그건 문제풀이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교재 보겠습니다. 자, 부교재.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36번 보겠습니다. 직선이라고 나왔어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선이 사실은 밑에 실수 K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 직선을 보시면 X도 있고 Y도 있어요. 직선이 있기 위해서는 원래 이런 겁니다. 직선이 있기 위해선 직선 형태는 X에 대한 1차 이하, Y에 대한 1차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X, Y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미지수가 하나 있네요. 누가 있어요? K가 있죠. K가 있죠. 그래서 이 K가 어디 달려있냐에 따라서 즉 XY가 아닌 미지수가 어디 달려있냐에 따라서 직선은 두 종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99%는 이 두 종류예요. 1%는 두 종류가 아닌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직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해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Y는 MX K로 적을까요? 여기 K로 적었으니까 KX 플러스 3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있어요. 뭐냐면 미안해요. 잘못 적었어요. 미안해요. 3X 플러스 K인데 미안합니다. 3X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요. 쓰던 거 멈추고 잠시 봐주시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3이라고 고정되어 있는데 y절편을 몰라요.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 3인 친구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맞는 조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등에서는 움직이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고등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 3인 친구 있는데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K값에 따라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 K가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가. 이걸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나오는 조건에 맞춰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y는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이런 식이에요. 이거 기울기 고정됐나요? 아니죠. 기울기 고정되지 않았어요. 기울기가 고정되지 않은 친구는 거의 대부분 아까 이야기한 1%를 제외하고는 한 점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훨씬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중등에선 여기까지 간혹 나와요. 근데 중등에서 이 얘기는 절대 안 나오고요. 이건 고등에서만 다룬 내용입니다. 한 점이 고정된다인 건데 여러분 이 식에 등호를 만족시키는 점이 지나는 점인 겁니다. 이건 보기만 하세요. x의 1놈 y값 얼마 나와요? 1이죠. 그럼 이 친구는 1,1을 지나는 겁니다. 지난다는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들이 바로 지난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식이 만약에 x랑 y에 적절한 수를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면 지난다의 의미겠네요. 맞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x에 마이너스 2를 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니까 0 돼서 사라지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등호 성립하네요. 맞죠? 등호 성립하죠. K값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K가 사라지면서 등호를 만족하죠. 등호를 만족하면 뭐라고요? 지난다고요. K값에 상관없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 있네요. K에 관계없이 등호를 만족시킨다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은 그냥 직접 넣었는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땡땡땡에 관계없이 등호를 만족한다. 어디서 봤죠? 항등식에서 봤죠. 그럼 이 식에서 항등식에서 변수는 누구로 설정했다고요? K요. K. 그럼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K가 있는 항과 없는 항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y 플러스 1은 k 괄호치고 x 플러스 2죠. 그럼 우리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k의 개수도 0이고 k가 없는 친구도 0이면 되죠. 그럼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그거 나왔죠.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다시 한번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k값에 관계없이 중요한 건 식을 만족한다고요. 식을 만족한다면 뭐라고요? 지난다라고요. 그럼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 기울기가 고정돼 있지 않은 친구는 한 점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 한 점을 찾는 방법은 항등식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는 몰라요. 하지만 몇 콤마 몇을 무조건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는 친구인 겁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 모르죠? 기울기가 1이라면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1이라면 이거죠. 기울기가 2라면 이거예요. 기울기가 3이라면 이거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면 이겁니다. 기울기가 0이라면 이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거예요. 그럼 기울기 값에 따라 마치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점이 고정된 친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고정된 한 점을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이 친구는 한 점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움직인다인데 조금 다릅니다.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안 되면 그냥 직선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의 직선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석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안 그리고 해석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1차 함수랑 2차 함수 이야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수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는 그림으로 꼭 같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36번 이 문제는 친절하게 실수 K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없어도 이건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보니까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죠? 기울기를 알 수가 없네. 그럼 고정적인 한 점을 지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K가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하고 나눠서 만들면요. K가 있는 애는 K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가 되고요. K가 없는 애는 전개해서 모두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K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하고 식이 성립하면 지난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든다는 건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하라는 겁니다. 됐죠? 연립하라는 거예요. 연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요. 이 문제는 하나 더 나갔어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나중엔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x-3y-5가 0이면서 동시에 2x-y 플러스 5가 0이어야 된다고요. 오늘 했네요. 이런 형태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선의 방정식. 그죠? 이런 형태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이거를 만족시킨다는 건 이 직선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요. 그럼 이 직선 위의 점 그리고 이 직선 위의 점이에요. 두 직선에 동시에 있는 점이라고요.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이 직선에도 있는 점, 이 직선에도 있는 점, 동시에 있는 점. 교점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결국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K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근데 그 점은 사실 이 식과 이 식의 이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어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얘가 되는 거고 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하죠. 계산 직접 해보면 여기에 2배 합시다. 2x-6y-10은 0이랑 이거 2x-y 플러스 5는 0이니까 빼면 되죠. 그냥. 빼면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5는 0입니다. y 얼마? 마이너스 3 나올 거예요. 그럼 y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9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식에 x의 마사, y의 마사 넣으면 식이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성립한다, 지난다. 그 지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요. 점 나왔네요. 근데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3이래요. 기울기랑 점 나왔으니까 식 구할 수 있죠? 평행이동의 개념인데 외우자고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식은 뭐가 되냐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기울기 마이너스 3에 지난 점이 마4, 마3이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얘랑 똑같은 식을 찾으면 됩니다. 능형꼴로 바꾼 똑같은 식. 됐죠?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고 뭐 한다 그거 말고 그래프적인 의미를 동시에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왜 압니까? 자, 39번입니다.
y는 mx 플러스 3m. 이거예요. 이거 기울기가 고정된 친구인가요? 점이 고정된 친구인가요? 점이 고정된 친구예요. 그 점을 구하는 방법은 x, y가 아닌 미지수, 또 다른 미지수인 m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은 y예요.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식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우린 저 식을 보고 식이네가 아니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마이너스 3, 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움직이는 걸 그리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3, 0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m값에 따라 회전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접근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2,2라고 1,1이라고 찍어야죠. 2,1 여기 A 2,1이고요. 1,2 B 여기요. 이 친구를 연결하여 만들어진 문제에서 직선이래요, 선분이래요. 선분은 양끝이 막혀 있는 겁니다. 직선은 쭉 나가는 거고요. 그럼 선분이니까 정확히 그리면 양끝이 막혀 있는 요 친구라고요. 이 친구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어때야 된대요? 만나야 된대요. 아까 얘기했죠? 이 직선은 여기를 지나면서 회전하는 친구라고요. 그럼 봐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이때부터 만나죠. 그죠? 그럼 만나는 순간, 뭔가 변화가 있는 순간이니까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긴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누우면 만나네요. 근데 너무 많이 누우면 안 만나죠. 언제까지? 여기를 지나는 순간까지 만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들어가고요. 둘의 사이에 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m이 뭐예요? 결국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된다고요, 우리는. 기울기만 알면 된다고요. 물론 대입해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기울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0하고 1,1을 지나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요. x의 변화량 여기서 얼만큼 커져요? x값은 4만큼 커지죠. y값은 얼만큼 커져요? 2만큼. 그러면 4분의 2니까 이 순간의 기울기는 얼마? 2분의 1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구하면 x의 변화량은 5가 될 거고요. y의 변화량은 플러스 1이네요. 길이 아니고 변화량입니다. 오른쪽으로 하고 위로 갔으니까.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5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m값은 기울기 그 자체니까 기울기 m은 5분의 1보다는 큰데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이 점하고 이 점을 만나도 지나는 거니까 등호가 있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도형적인 해석을 동시에 섞어서 해주세요. 그냥 식만 쓰지 마시고요. 눈으로 보고 내가 구한 식이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지는가에 대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구하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 그럼 대충 어느 느낌이에요? 이 정도 느낌이겠죠? 이 친구가 k값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순간이 k가 제일 큰 순간. 내려가면 되죠? 이 순간이 k가 제일 작은 순간.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 해석 방법이 다른 거죠. 식이 다르니까요. 됐죠? 시간이 돼버렸네요. 퀴즈 보겠습니다.